섹션 1. 광기의 거리와 마지막 경고. The Street of Madness and the Final Warning. 1929년 10월 22일 오전 8시 45분. 뉴욕 로어 맨하튼 브로드 스트리트. 차가운 가을바람이 허드슨갈에서 불어와 월스트리트의 마천루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하지만 거리의 열기는 그 한기마저 녹여버릴 듯 뜨겁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육중한 문이 열리기도 전이지만 거리는 이미 수천 명의 브로커, 은행가,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몽상가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갓 인쇄된 조간신문의 잉크 냄새와 고급 시가 연기, 그리고 땀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축제처럼 찢어진 시세표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립니다. 택시 운전사는 손님에게 라디오 코퍼레이션을 사라고 소리치고 엘리베이터 보이들은 팁 대신 주식 정보를 교환합니다. 제빵사도, 이발사도, 심지어 거리에 앉은 거린들조차 신용을 써서 주식을 삽니다. 모두가 취해 있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시장이라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마약의 말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인파를 가로지르며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조셉 P. 케네디, 41살의 아일랜드계 미국인 은행가.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양복을 입고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푸른 눈으로 거리를 응시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탐욕과 희망이 가득하지만 케네디의 눈에는 오직 숫자와 확률만이 보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티가 너무 시끄럽다는 것을. 음악 소리가 너무 크고 술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재고 있을 뿐입니다. 케네디는 거래소 근처의 구두 닦기 가판대 앞에 멈춰 섭니다. 그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구두 위로 뉴욕의 먼지가 뽀얗게 앉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가판대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광을 내드릴까요, 선생님? 소년의 목소리입니다. 앳된 얼굴에 낡은 빵모자를 쓴 소년, 펫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구두약이 묻은 헝겊이 들려 있습니다. 칙, 칙, 촥, 촥. 리드미컬한 소리와 함께 구두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케네디는 무심하게 신문 경제면을 훑어봅니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임박, 제네럴 일렉트릭 폭등, 온통 장밋빛 전망뿐입니다. 그때 구두를 닦던 소년이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불쑥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주식하세요? 케네디는 신문 너머로 소년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립니다. 월스트리트의 제왕에게 감히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구두 닦기라니. 조금 하는 편이지, 케네디가 짧게 대답합니다. 소년은 헝겊으로 구두 코를 맹렬히 문지르며 마치 1급 비닐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낮춰 속삭입니다. 그럼 힌덴부르크랑 오일 주식을 좀 사두세요. 어제 저기 건너편 브로커 아저씨가 그랬는데 이게 무조건 2배는 간대요. 저도 팁 받은 거 다 털어서 샀거든요. 선생님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순간 1929년 뉴욕의 소음이 케네디의 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도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소년의 그 한마디만 케네디의 뇌리에서 굉엄처럼 울려 퍼집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팁을 털어 주식을 샀다. 케네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보, 사이렌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가장 밑바닥, 자본의 최하단에 있는 구두 닦기 소년까지 이미 주식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더 이상 주식을 사줄 다음 바보, the greater fool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포화 상태를 넘어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이었습니다. 케네디는 천천히 신문을 접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집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1달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10센트짜리 구두 닦기 값으론 후한 금액입니다.
고맙구나, 꼬마야.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케네디의 말엔 뼈가 있습니다. 소녀는 횡재했다는 듯 밝게 웃으며 돈을 챙기지만 케네디는 이미 몸을 돌려 사무실로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공격적입니다. 그는 사무실 건물 로비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로비에 있는 청소부, 경비원, 안내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풍경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광기였고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는 레밍떼의 행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케네디는 자신의 비서에게 소리칠 준비를 합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불타고 있습니다. 매도, sell.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남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불 속으로 뛰어들 때 그는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섹션 2. 폭풍 전의 탈출과 검은 목요일. The Great Exit and Black Thursday. 1929년 10월 22일 오전 9시 15분 뉴욕 케네디의 개인 집무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쾅 닫힙니다. 케네디는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수화기를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식 중개인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습니다. 전부 처분해.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의 브로커가 당황하며 되묻습니다. 하지만 조, 시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철강주가 오늘 아침에도 최고가를. 내 말 못 들었나? 케네디가 말을 자릅니다. 이유는 묻지 마. 철강, 라디오, 자동차, 일주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팔아. 가격은 상관없어. 시장가로 던져. 그리고 케네디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승부사입니다. 매도 포지션을 잡아 시장이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겠어. 브로커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선 여전히 축포가 터지고 있는데 케네디는 자신의 배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케네디의 계좌에서는 조용하고 거대한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그가 보유한 수만 주의 우량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 탐욕에 눈이 먼 대중들은 케네디가 던지는 물량을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넙죽넙죽 받아먹습니다. 케네디는 그들을 보며 안도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현금을 챙겨 안전한 은행 금고 깊은 곳에 밀어넣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검은 목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개장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바닥은 이상한 기류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매도세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팔아! 라고 외치자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오전 11시, 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문표를 허공에 뿌려대며 울부짖습니다. 매수자가 없다.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다고. 가격 표시계는 쏟아지는 매도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1시간, 2시간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의 투자자는 자신의 주식이 $100인 줄 알고 점심을 먹으러 갔지만 실제로는 이미 $60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지연은 공포를 배가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파산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파산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바닥은 찢겨진 주문서와 담배꽁초, 그리고 절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원한 번영을 외치던 바로 그 거리에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자산가들이 만연자실한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가에 선 사람들은 뛰어내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거리는 비명과 경적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의 방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정산서가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평생 모은 돈을 며칠 만에 휴지 조각으로 날려버린 그 순간, 케네디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락장에 베팅한 공매도 덕분에 자산은 오히려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손을 짚습니다. 유리는 차갑습니다.
저 아래 며칠 전 그에게 주식 팁을 줬던 구두 닦기 소년의 가판대가 보입니다. 소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소년이 샀다는 힌덴부르크와 오일 주식은 이제 담배 한 갑 살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잔인하군. 케네디가 나즈키 울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자비가 없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구두 닦기 소년은 파티의 마지막 설거지를 하러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막이 불과했습니다. 목요일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다음 주 화요일, 검은 화요일이 찾아오며 대공황이라는 기나긴 겨울이 아메리카를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케네디에겐 이 겨울은 사냥을 나갈 최적의 계절이었습니다. 현금이 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섹션 3. 잿더미 속의 제국 Empire from the Ash. 섹션 2. 폭풍전의 탈출과 검은 목요일 The Great Exit and Black Thursday. 1929년 10월 22일 오전 9시 15분 월스트리트 케네디의 개인 집무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쾅 닫힙니다. 케네디는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수화기를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식 중개인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습니다. 전부 처분해.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의 브로커가 당황하며 되묻습니다. 하지만 조, 시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철강주가 오늘 아침에도 최고가를... 내 말 못 들었나? 케네디가 말을 자릅니다. 이유는 묻지 마. 철강, 라디오, 자동차, 일주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팔아. 가격은 상관없어. 시장가로 던져. 그리고 케네디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승부사입니다. 매도 포지션을 잡아. 시장이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겠어. 브로커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축포가 터지고 있는데 케네디는 자신의 배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며칠간 케네디의 계좌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그가 보유한 수만 주의 우량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 탐욕에 눈이 먼 대중들은 케네디가 던지는 물량을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넙죽넙죽 받아먹습니다. 케네디는 그들을 보며 안도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현금을 챙겨 안전한 은행금고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검은 목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개장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바닥은 이상한 기류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매도세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팔아! 라고 외치자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오전 11시, 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문표를 허공에 뿌려대며 울부짖습니다. 매수자가 없어!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다고! 가격 표시기는 쏟아지는 매도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1시간, 2시간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의 투자자는 자신의 주식이 $100인 줄 알고 점심을 먹으러 갔지만 실제로는 이미 $60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지연은 공포를 배가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파산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파산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바닥은 찢겨진 주문서와 담배꽁초와 절망으로 덮여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영원한 번영을 외치던 바로 그 거리에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자산가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고층 빌딩의 창가에 선 사람들은 뛰어내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거리는 비명과 경적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의 방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정산서가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평생 모은 돈을 며칠 만에 휴지 조각으로 날려버린 그 순간 케네디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락장에 베팅한 공매도 덕분에 자산은 오히려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손을 짚습니다. 유리는 차갑습니다. 저 아래 며칠 전 그에게 주식 팁을 주었던 구두 닦기 소년의 갓판이 보입니다. 소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소년이 샀다던 힌덴부르크와 오일 주식은 이제 담배 한 갑 살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잔인하군. 케네디가 나직이 읊조립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자비가 없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히 죽습니다. 그 구두닦이 소녀는 파티의 마지막 설거지를 하러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목요일의 충격이 가시비도 전인 다음 주 화요일, 검은 화요일이 찾아오며 대공황이라는 기나긴 겨울이 미국을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케네디에겐 이 겨울은 사냥을 나갈 최적의 계절이었습니다. 현금이 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섹션 3. 잿더미 속의 제국 Empire from the Ashes 1933년 2월 뉴욕 5번가 4년 전 샴페인이 흐르던 그 거리는 이제 잿빛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화려했던 백화점 쇼윈도에는 임대문이 폴 리스라는 낡은 간판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고 한때 잘 나가던 증권 브로커들이 이제는 사과를 팔거나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콩수프 한 그릇을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거리에 굴러다니는 신문지에는 실업률이 25%를 넘어섰다는 우울한 헤드라인이 춤을 춥니다. 하지만 조셉 케네디의 세상은 다릅니다.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냉철하다 못해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대공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현금을 쥐고 있는 그에게는 거대한 박앤세일 행사장이었습니다. 멈추게. 케네디가 운전사에게 지시합니다. 그는 한때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던 맨하탄의 노른자위 빌딩 앞에 내립니다. 파산한 소유주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이 건물의 가격은 고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케네디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립니다. 경제가 죽었는데 빌딩을 사서 뭐 하려고. 하지만 케네디는 건물이 아니라 시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경기는 회복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헐값의 자산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RKO 픽처스에도 투자하고 곧 금주법이 폐지될 것을 예측하여 스코틀랜드 위스키 수입권 헤이그 앤 헤이그를 독점 계약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며 투매할 때 그는 탐욕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인 조셉 케네디가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그의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미국 35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아들의 힘찬 목소리가 쌀쌀한 워싱턴의 공기를 가릅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에 조셉 케네디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저 화려한 대통령 취임식, 가문의 영광,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 막강한 권력.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32년 전 그날 월스트리트에 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가 구두닦이 소년의 주식 팁을 듣고 웃어넘겼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탐욕의 눈이 멀어 마지막 1달러까지 벌어보겠다고 시장에 남아있었다면 아마도 케네디 가문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파산 신청 명단의 한 줄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셉 케네디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구두닦이 소년, 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폭락의 파고에 휩쓸려 사라질 그 이름 없는 소년이 역설적으로 케네디 왕조를 구원한 구세주였습니다. 케네디는 깨달았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폭락하는 차트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맹신하는 대중의 광기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는 파티가 가장 뜨거울 때 외투를 챙겨 조용히 문을 나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거품은 부풀어 오르고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전조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 거리의 구두닦이 소년처럼 가장 평범한 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월가의 겸우는 구두닦이 소년에게서 주식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에게서 끝을 보았습니다.